자, 시장의 출렁거림은 있었습니다만, 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나쁜 흐름은 절대 아니었고, 지수는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 이외에 외부에 계신 분들. 시장은 강세야. 오늘도 밀리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강보합이에요. 물론 코스닥은 0.5 밀렸다 할지라도, 그 HLB 뭐 영향력이 있겠죠. 시가총액 3위니까. 코스피도 0.04 강보합.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초강세의 흐름.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나머지 종목군을 갖고 계신 분들의 기준은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IT 소부장 좋은 건 알겠는데 아니 말로 한미반도체 끝내줘요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한미반도체를 칭찬하는 분들이 많겠죠. 방송에서도. 근데 실질적인 매매 사이는 예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다른 쪽을. 대부분이. 황금 대바닥 줍니다 해가면서. 근데 우리는요. 한미반도체입니다라고 잡죠. 남들이 볼 때 이 한미반도체의 이 월봉의 흐름, 이 월봉의 흐름이 뭐가 됩니까? 사실상 어마어마한 슈팅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불편할 수밖에 없고, 아니 이걸 또 사라고? 응? 이거를 강력하게, 그것도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5%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뭐 매수하세요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5%를 한미반도체를 지금 주가에 사라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와 한미반도체 끝내주고요, 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납품할 수 있고요, 그건 뭐 옛날에 다 노출해드린 내용이고 다 아는 내용이야. 윤정도만 아는 건 아니에요. 윤정도만 알면 불법이지. 공정공시라는 거는 공정하게 모든 정보를 공유해라라는 거야. 농담해라. 이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방송에서 누군가든 매수 사인을 강하게 낼 텐데 대부분이 본인들이 분석할 내용,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미반도체를 분석할 수 있는 내용, 능력이 되질 않아요. 뭐 실력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블룸버그 통신 잘 아실 거고, 그 블룸버그 단말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블룸버그 단말기에 뭐 우리가 원하는 모든 내용들이 뭐 정리돼서 있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그게 자료 정리가 잘 돼 있다면서요. 뭐 예를 들면은 T10원도 세계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 뭐 이걸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블룸버그 단말기,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 주는 그 정보 데이터에서 찾으면 어지간한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HTS 상에서는 외국 기관 수급 범위, 특히 외국인 수급 범위가 증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보통 한 5년 정도씩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는 이유는 한국전산본부였던 지금의 코스콤에 돈을 내야 그 시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수급 논리나 이런 걸 못 보고 수급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게 블룸버그 단말기. 또 각 애널리스트들은 뭐 그 분야에 대해서 나름 이렇게 담당이 나뉘어져 있죠. 어떻게 윤정두가 뭐 철강부터 뭐 반도체, IT 뭐 PCB 어떻게 다 할 수 있어. 어찌 보면 수박 겉핥기지. 대신에 나와 있는 이렇게 전망치, 현대차 증권이든 상상인 증권이든 전망치를 내놓는 쪽에 보고서를 꼼꼼히 읽고 그것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000년 초반에 조선주를 강의를 하면은 책 한 권 물량을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책 한 권 물량을 가지고. 그것도 데이터를 저희 쪽에서 직원 그때 30명씩 있을 때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조선주 하나 하는데 삼성중공업을 그때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현대중공업을 주력으로 우리가 잡았으면 더 큰 초대박이 났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삼성중공업을 주력으로 설정을 해서 대처를 했는데 2년치의 보고서를 다 뽑아가지고 읽었단 말이에요. 그럼 되게 많을 것 같죠? 아니에요.
한 두세 달, 한 달치 두 달치만 읽어도 증권사 한 10군데만 읽어도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다 똑같아. 조금의 차이야.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드리는 거죠. 이 종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를 비단 보신다면은 현대차증권에서 뜬금없이 20만 원의 목표 주가를 준 거야. 아, 웃기지도 않지. 응? 하이닉스처럼 뭐 한 50군데, 70군데 막 이런 데서 나오면 평균치 잡으면 되는데, 그러면 20만 원 목표 주가를 잡아놔도 평균치에 큰 영향을 안 준단 말이에요. 70군데 평균치, 응? 전망치 나누기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7군데 다 뭐 7, 8만 원 하고 있는데 지 혼자 20만 원 줘버리면은 솔직히 왜곡이 되죠. 지 혼자 잘랐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이어도.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야 된단 말이지. 어? 무슨 얘기냐면은 성장성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13조짜리가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도 13조짜리가 지금 매출이 5,500억 전망이야. 내년에. 올해는 4,600억이야. 성장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4,600억 매출에 13조야? 그러니까 박순일 같은 애들이 문제 삼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모든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요, 저평가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보고서는 없어요. 다만 매출처에 대한 다변화 부분이 한미반도체의 성장성에 대해서 타당성을 좀 부여할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20만 원 저렇게 목표 주가 설정하는 거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분 입장에서는 글로벌 시장, 뭐 젊은 친구겠죠. 글로벌 업체들을 감안했을 때 글로벌 평균 PER이 뭐 이 정도 수준이니 이 정도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근거가 명확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할인 요인이나 이런 부분을 넣어놓지 않은 거고, 어쨌건 윤 정도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저평가 상태가 아니다, 프리미엄이 너무 높고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메이저들이 인정을 해준다. 인정을 하는 게 어쩔 수가 없이 강한 쪽의 섹터에 자금이 몰리죠. 그러니까 ETF 상품에 지난해 7월, 8월, 9월, 10월, 지금은 이제 인기가 쪼그라들었겠지. 그러니까 상품을 계속 발행할 거 아닙니까? 뭘로? 2차 전지. 그럼 그쪽에 돈이 쏠리면 그 자금을 바탕으로 그냥 그대로 ETF에 돈이 쏠리니까 그대로 사주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ETF에 돈이 몰려. 그러니까 거기에 돈 들어온 것만큼 또 사는 거야. 그 수급 논리. 저평가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수급 논리에 의해서 편입. 또 ETF 상품이 아닌 자체 운용 상품, 연기금에서 배당받은 상품, 이런 곳에서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죠? 편입의 기준의 명분.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의 기준으로 이제 설정이 되는 건데, 어쨌든 뭐 한미반도체 기준에서 이런 식으로 전망치 범위의 기준이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는 아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범위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평가가 아닌데 들어가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매우 긍정적이다. 그럼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기술적 분석 그렇게 약간 또 폄하하는 분들도 계세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봐야지. 그러면 HLB는 어떻게 매매하고 에코프로는 어떻게 매매하고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셀트리온 오늘 좀 강세를 띄었는데 그걸 어떻게 매매할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 그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두 가지를 지금 무료방 공지사항에서 복사해서 올려놔 드릴게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그 홈페이지에서 9시간짜리 교육을 마지막으로 이제 7시간짜리 교육이었나요? 110만 원짜리 7시간 교육을 해드렸어요. 응? 교육이 110만 원 7시간인데 와 비싸다? 전혀. 교육 받으신 분들은 절대, 다른 거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 거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극찬을 하죠. 극찬을. 농담이 아니라. 지금 홈페이지에 보시면 저 내용을 지금 하나 오픈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유료 회원님들은 교육 자료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다 달라고 하셔야 되고, 그래서 프리미엄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체력이 안 돼요. 예전에는 1년에 무조건
최소 2회 이상 교육을 해드렸다고. 유료 교육을 110만 원짜리를. 근데 이제 이 프리미엄 교육 요거하고 특별 클래스 유튜브, 그다음에 23년 하반기 주도주 부탁 기업 방법, 요거는 이제 22년도에 녹화한 걸 거예요. 9시간짜리 5강, 응? 9시간짜리를 5개를 냈어요. 파트별로. 그러니까 45시간이죠. 그리고 23년 하반기 거 요거에서 이제 지금 동영상을 드릴 건데, 이때 시장 주도주 포착 기법의 거래량 거래대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저 때가 포스코 DX하고 한미 반도체를 교육으로 올려드렸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 한미 반도체 어떻게 해서 포스코 DX도 뭐 결론은 작년 말까지 해서 폭발적인 시장 나왔고,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손절했고, 마지막 물량은. 한미 반도체는요, 지금 마지막이 아니죠. 진행 중인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근데 그것에 대한 그 명확한 교육을 잡아드렸는데,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료 올려드리고, 유료방에 계신 분들도 무료방 이렇게 공지사항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KBS 쪽에서 다시 방송 일정 잡자고 연락 왔어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소름 돋거든. 10월 말에 2차 전지 다 따라 팔으라 그러고, 남들은 막 낙폭과대라고 사라 그러는데, 윤정도 혼자 유일하게 어딜 가도 2차 전지를 다 따라 팔으라고 해버리니, 그러고 나서 자동차, 그리고 IT, 반도체, 이게 10월 말 거잖아. 하이닉스 11만 원, 한미반도체 5만 원, 삼성전자 6만 원대 하고 있었나? MS 알파벳, MS 결국은 시가총액 1위까지 들어올리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1-1 기술적 분석의 정의, 이거를 이제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무료방에도 올려드릴 거고, 이거 한 장 가지고, 요거 있죠? 요거 한 장 가지고 1시간 교육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교육이. 근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료 영상 올려드리고 나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도 해드리고, 4월 포트폴리오 구성도 해드리고, 우리 이제 월별 수익률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저때 아까 방금 보여드린 그때 당시에 교육 내용의 이제 종목 한미반도체하고 그 기억나세요? 그 지금 원고 작업하시는 분, 한미반도체 23년도에 교육으로 올려드린 한미반도체 있거든요. 그 링크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23년도 하반기 교육 링크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말씀드린 불기둥 AI HTS 버전, 뭐 기술적 분석의 정의에서 올려드린 1장 1시간 교육 자료 주세요. 지금 올려드렸어. 방금 올린 거예요. 지금 딱 한 장 올려드렸고, 영상 올려드렸고, 요거 저게 농담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거 하나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윤정도 이외에 어디 가서 유료 가입을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들보다 뛰어나신데 뭔 유료 가입을 해. 윤정도한테만큼 가입을 해야지. 농담이 아니라. 왜? 종목을 설정해야 되니까 또. 그리고 지금 제주반도체, 지금 메타방에서는 제주반도체 집중을 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 오늘 들어간 거죠. 그 제주반도체 기준의 교육도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그런 이제 별도의 자료를 따로 설정해 놓지 않았는데, 야, 이게 너무 오래돼서 지워버렸나? 여기 있다. 세력 실시간 따라잡기 제주반도체와 흥하해온 해가지고 프로그램 쪽에 수급 범위에 대한 해석을 다 드린 거예요. 요거 제주반도체 영상에 요거 넣어드리면 돼요. 저 교육 자료 지금 올려드렸죠. 유료방에. 무료방에도 다 뿌려드리라고. 지금 다 뿌려드리세요. 무료방에도 컨텐츠방에 올린 거. 그리고 한미반도체, 지금 방송 원고 작업하시는 분 듣고 계신가요? 한미반도체 강의, 그 한미반도체 있어요. 종목 강의에서 원래 그 안 올려드리는데, 제가 그 링크를 찾아보면 있을 건데,
제가 그 영상을 갖고 있으니까 영상 원본 압축한 것도 있을 텐데 제가 영상 원본도 아마 압축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바탕으로 교육을 잡아드린 거, 그 교재까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한미반도체 또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 교육 자료가 저도 너무 많아가지고 연도별로 정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이젠 저도 연식이 되니까 농담이 아니라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정리를 우리 직원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은데 각자 업무가 바쁘니까 또 사기 교육 23년 스페셜 교육이 있다. 23년 스페셜 교육에 23년 스페셜 교육은 있는데 영상이 없네. 고려대형 필살기 기준에 23년 하반기 찾아드릴게요. 지금 마음 먹었을 때 찾아드려야지.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또 이 기회가 있겠어요. 유료 회원님들은 다 갖고 계시는데 지금 듣고 계세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 어차피 회원 가입하시면 영상 보내드리죠, 다들. 그 영상 어느 거 보내드려요? 회원 가입하셔서 교육자료 달라고 하시면 이거 보내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23년 하반기 실전 교육자료에서 시장 주도주 포착기법 5강, 6강이잖아. 이거 5강이 아니야. 디자인도 바꿔. 5강, 6강 거래량, 거래대금이 있는데 그 기준에 한미반도체 교육자료가 있을 거예요. 제경에 왔던 포스코 DX하고 한미반도체인데 한미반도체를 1시간, 1시간 반 교육을 해드리면서 그 교육 자료까지 있을 거예요. 아니 원고 작업하시는 분 기억나셔?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얘기를 해주고 빨리빨리 어떤 건지 모르겠으면 그래 그러면 뭐 모르면은 내가 찾아야지 어떻게 할 거야. 잠시만요. 그래서 찾아야 돼. 찾아서 드릴게요. 찾아서 드려가지고 이걸 지금 찾을 수 있으려나 그것도 머리 아프네. 잠시만요. 찾다가 도저히 안 되면은 뭐 좀 이따 방송 끝나고 찾아야지. 그렇게 해서 방송, 교육,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 2월 실전 특강 22년 그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회원들 중에서 영상 자료. 야, 제가 이거를 정리를 안 해놔서 찾아서 다시 드릴게요. 찾아서. 실전 특강 자료. 여기 있다. 여기 있는데 23년도 게 지금 어디다 놓는지 모르겠네. 큰일 났네. 찾아서 하여간에 드릴게요. 찾아서. 그래서 저 자료를 유료원님들은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간에 한번 생각이 난 거거든요. 한미반도체를 오픈을 좀 해드렸었는데 한미반도체를 지금 좀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 23년도 요때 교육해드린 게 날짜가 저도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9월 6일 그때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월 강연회 이후에 올려드린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7시간 강의해드리고 그때 당시에 누구셨죠? 하여간에 이 자료 찾아가지고 한미반도체는 올려드리면 8월 9월이면 한미반도체가 한 4만 원 했을 땐가요? 4, 5만 원? 그렇게 해서 지금 뭐 13만 원, 14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되돌아와서 뭐 금요일 녹화는 원래 짧게 끝내는 날인데 월말도 돼 있고 하니까 기준 잡아서 보면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일단은 한미반도체를 떠나서 기술적인 분석의 방법, 증권 분석의 방법 그 기준에 이게 1시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인 거예요. 그 기본적인 분석이라는 건 말 그대로 펀더멘탈적인 부분. 근데 한미반도체가 저평가냐고. 농담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갖고 있든 말든 한미반도체 저평가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력주 중에서 저평가인 종목은 하이닉스와 올해 실적 내년 실적 감안했을 때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 그들이 저평가한 거고 LG화학도 화학업종으로 따지면 좀 애매한데 성장
실적까지 있으니까 우리나라 영업이익 5위예요. LG화학이. 근데 이제 메이저들이 이제 좀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게 지금 좀 아쉬운 거고 그래서 주가 눌려 있는 거고 그 밖에는 주력주에 들어가 있는 포트에 들어가 있는 5%짜리 기준에서 한미반도체는 절대 저평가가 아닙니다. HLB도 수익을 크게 내고 나왔는데 마지막 물량 손절을 했다 해도 그건 저평가가 아니에요. 이수베타시스 오늘 많이 밀리긴 했지만 수익 굉장했죠. 이수베타시스 전혀 아니에요. 저평가 아니에요. 작년 5월 달에 11,000원대 기준에서는 PER이 6배 정도여서 그땐 저평가했어요. PBR은 좀 높더라도. 지금은 저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어떤 거를 놓고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병행을 하는 건데 이 표는 윤정두 머릿속에서 나온 표가 아니고 정리는 윤정두가 했지만 금융투자협회에서 교수님들께서 만들어 놓은 교재예요. 금융투자협회 교수님들이 만들어 놓은 교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금융 관련 자격증을 따려면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봐야 응시를 해야 정상적인 자격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준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증권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니?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도 분석을 하고 기술적인 분석을 한다. 다만 이제 랜덤워크 이론이라고 해서 주가를 어떻게 예견을 하니? 미래를 말 같지도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이제 분석 방법 3가지. 저렇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증권 분석 방법이 아닌 것은. 네 번째는 윤정두한테 가입한다. 그건 아니겠지. 그 기준의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업의 내재 가치에 대한 분석으로서 지금 저평가냐 아니냐. 고평가더라도 이 업종은 뭐 성장성을 놓고 본다. 바이오 업종은 뭐 PER을 뭐 20배 수준으로 평균 설정해서 본다.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것은 이제 펀더멘털적인 분석, 기업 가치에 대한 분석을 설정해서 놓고 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잠깐 생각나서 이제 조금 별개 얘기인데 말씀드리면 금리 부분에 있어서 금리를 인하하는데 성장주들이 간다. 금리 인하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이 간다.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장이 좋다 보니까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갖다 붙이고 나오는데 검증도 안 되는 얘기 막 그냥 아무렇게나 써대는데 절대 안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경기가 둔화되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성장주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바이오주들 막 PER이 10배, 20배 막 이렇게 뭐 50배, 100배까지 돼. 그 바이오주들 또 화장품주들 예전에 슈팅 날려놓고 핑계댈 거 없으니까 중국 관련주로. 걔네들이 경기가 둔화되고 시장이 조정받으면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빠지죠. 그러니까 성장주나 위험자산은 경기가 둔화되고 시장 조정 나오면 가장 먼저 빠집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업종 저 PBR 종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이번에는 조금 엇박자인 거고 무슨 저 PBR 종목을 봐 지금 성장주를 보는 장이지.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하면 뭔가 좋은 것처럼 표현을 자꾸 하는데 주식하는 분들 기준에서는 금리 인하는 쥐약입니다.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느냐. 지금의 금리에서는 힘드냐. 지금의 금리에서는 힘들어서 금리를 인하시켜줘서 부양해줘야 되느냐. 그런 순간 그러면 시장은 정점을 찍는다는 거죠. 그러면 성장주가 가는 게 박살이에요. 근데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가 나와서 올해 뭐 3번 인하한다고 했으니 그래서 그러면은 뭐 바로 뭐 6월부터 인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1억을 넘겼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꾸로 된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응? 하여간에 그게 잠깐 생각이 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재 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밸류 부분을 조금씩 다르게 설정을 하지만 어쨌든 그 종목에 대한 저평가냐 아니냐의 기준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 우리가 들어가는 종목 대부분이 변동성 종목은 전부 저평가가 아니다. 고평가다. 그럼에도 들어간다. 그 이유는 기술적인 분석의 기준인데 심리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걸 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거라는 건 뭐냐면 이번에 HLB가 FDA 승인된대요. 그럼 펀더멘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지금 안 주잖아요. 승인되면 매출이 나올 거고 매출이 나온 게 아니잖아. 현재. 앞으로 수주할 거래요. 그게 뭐? 수주가 지금 들어온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심리적인 면으로,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면이 그냥 마음적인 부분, 뭐 생각 부분 이것만 논하는 게 아니고 모멘텀이라는 부분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그 방향성을 줄 수 있는 내용들, 흔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호재, 악재, 그 내용들이 모든 게 다 심리적인 면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뉴스, 거래소 이전 상장한데 그게 어떻게 호재야? 거래소 이전 상장한데 호재예요? 다만 이제 시가총액 큰 애들은 코스닥보다 코스피로 이전을 했을 때 패시브 자금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다. 수급 논리가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다. 결국은 이 앞에 있는 이 수급 논리에 대한 내용이지 그 자체가 재료는 아니란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이게 비교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라는 국가가 선진 시장으로 진입이 됐단 말이에요. 유로존 통합되면서. 그리스 그러면은 선진 시장으로 진입되면 뭐 시장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선진 시장 진입되면 MSCI 지수에 FTSE는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는데 아직은 이제 MSCI 지수에는 선진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진입이 되면 막 되게 뭐 굉장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그리스 같은 케이스가 선진 시장 들어가자마자 시장은 붕괴가 됐어요. 뭐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다 필요 없어. 어찌됐건 붕괴가 됐어.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부분들, 거래소 이전 상장한다, 뭐 MSCI 지수에 종목이 편입된다, 그게 엄청난 재료인 것처럼 아니에요. 전부 심리. 무상증자는 재료입니까? 이것도 심리.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지금 당장의 내용은 다 심리. 그러면 수급과 심리가 있는데 비율은 어떻게 주느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대략적으로 그냥 7대3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7대3 정도에 뭐 누가 뚜렷하게 7대3이야 이런 사람도 없고, 근데 대략 이제 7대3 얘기를 하는데 윤정도는 9대1. 무슨 말이냐면은 결론은 그 심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 그거는 수급에서 답을 찾아야 돼. 어떤 내용이 나왔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그 내용인 거죠. 어떤 거? 연준은 그 파월 의장은 단 한 번도 말을 바꾼 적도 없고 최근의 기준에 예전으로 따지면 말 무지 바꿨죠. 트럼프 대통령 때 엄청난 강경파에서 매파에서 하도 트럼프 대통령이 괴롭히니까 갑자기 비둘기파로 완화되면서 금리를 인하의 기준을 잡았고, 그 다음에 굉장한 또 매파의 기준을 잡았죠. 잡아가지고 이제 뭐 대처를 해오다가 갑자기 또 이번 그 바이든 대통령 취임할 때 갑자기 비둘기파로 바뀌어요. 왜? 2조 달러의 경기부양책 자금을 쏟아내겠다 하니, 아니 정부는 돈을 푼다는데 긴축을 할 수 있어. 그 당시에 긴축을 해야 되는 위치였는데, 그러니까 긴축을 못하고 갑자기 비둘기파로 바뀌어가지고 말이 많이 바뀌신 분이에요, 솔직히 정치적인 논리에. 근데 이번에는 또 굉장히 강력한 매파 성향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매파 성향의 기준인데 그분은 말씀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이번 기준에서. 단 한 번도. 금리를 시장이 원하니까 금리를 내려줄 수는 있는데 내리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고금리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업체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았어. 근데 금리를 내려줄 건데 아니 지표가 좋은데 어떻게 내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소매 판매가 여전히 좋아. 소매 판매가 여전히 좋으니까 CPI, PPI가 4% 수준에 멈춰 있어. 연준이 원하는 건 3%인데 근데 돈을 그렇게 뿌려댄 걸 어떻게? 그럼 문제인 거 아니냐? 예상치보다 0.1이나 더 높게 나왔다는데 10에서 11을 왔다 갔다 했다니까. 10에서 12. 비둘기파로 파월 의장이 얘기할 때. 그래서 그게 4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서는 문제될 건 없어. 근데 자꾸 금리를 내려달라고 옆에서 볼멘 소리 하는데 그건 소수 의견이에요. 연준 위원분들이 대부분이 다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들 위주로 돼 있어요. 다 은행 그 지역 은행장이잖아요, 다. 근데 그 연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갖고 있고 한국은행 하나가 아니라 연준은 각 지역의 은행이 있잖아요. 주를 대표하는 은행. 그 은행들의 은행장분들 이렇게 모여서 하는 기준에 42개 주인가요? 46개 주예요? 미국이 몇 개 주예요? 다
다 참여할 수 없으니 뉴욕이라든가 이런 데 중요한 쪽하고 몇몇 군데를 순환성으로 돌려서 연준 위원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세계에서는 가장 최고의 분들이잖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뭔 토를 달아. 그리고 한국경제 보면은 거기 누구 하나 있죠. 시황 갖다가 돈 받고 시황 팔아먹는 양반. 뭐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좀 팔아먹어도 되긴 하는데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블룸버그 단말기에 나온 내용을 직역을 해가지고 막 자기 얘기인 것처럼 하는데 그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하는데 아니에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연준이 메이저급이라면은 소수 의견이 나올 뿐인 거고 연준이 바보여서 금리를 안 내려요? 아니잖아. 지금 이 지표, 지금의 경제 지표로는 금리를 내릴 만큼의 부양책을 쓸 내용이 아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 단 한 번도 연준은 최근에 파월 의장은 말씀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금리를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뭐 내리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야 이거 지표가 너무 좋아서 좀 확인해야 된다. 이번에 똑같았어요. 다만 이제 가장 최근에는 올해 한 3번 내리려고는 생각한다 이건데 FOMC 회의가 1년에 8번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8번 열리니까 이제 그 기준에서 3번이라 그러면 대략 뭐 하반기 뭐 3분기부터 내리겠다 이 설정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때 대봐야 알아. 근데 말을 바꾼 적이 없고 금리를 내리려고 하지만 뭐 우리는 4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금리 언급을 하고도 주가가 강세를 띠다 보니 거기다 대서 하시는 말씀 그 보도자료 나오는 게 야 금리 인하 신호가 나와서 아니 말이 맨날 똑같은데 무슨 금리 인하 신호가 나와 언제는 맨날 징징징 대다가 그러면서 갑자기 뭐 금리 인하 얘기가 언급이 되다 보니 뭐 비트코인이 그래서 1억을 넘겼다. 아니 금리를 인하하는데 어떻게 위험자산 그리고 성장주가 강세를 띱니까? 금리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 고금리이기 때문에 성장주가 지속적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심리적인 면. 그 심리적인 면을 누가 인정을 하느냐의 기준인데 그 수급이라는 것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메이저의 수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1. 그러면 대형주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건드는 대형주만 그러면 기준이 잡히냐? 아니지. 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 액티브 쪽에서 기본 방향성을 터뜨려주고 매수매도 기본 방향성을 터뜨려주고 고빈도 거래를 터뜨려주고 거기에 개인들이 연동돼 있는. 그러니까 오늘도 뭐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 뭐 변동률이 크게 뭐 상한가 나온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래 들어가서 수급을 보면 메이저의 관여도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메이저의 관여도라는 거는 뭐 극대형주는 메이저의 관여도가 30% 이상인 거고,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극대형주의 기준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 강세 띄었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흐름은 30% 이상의 관여도가 나와야 되는 최소 15%에서 30%. 무슨 말이냐면 순매수로 외국인이 뭐 39만 주 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매수가. 와 이러다 1시간 되겠네. 아까 올려드린 동영상 보시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것까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와 주가 강세를 띄는 게 와 외국인이 사가지고 뭐 기관이 사가지고 쌍끌여가지고 개인이 물량을 던져 그 개념이 아니라 매도와 매수의 기준에 지금 외국인들하고 기관의 관여도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다 삼성전자는 외국 기관 관여도가 매도와 매수가 대부분이 다 외국 기관 관여도예요. 그러니까 2,600만 주짜리에 외국계 기관이 1,900만 주 매수가. 응? 저게 한 명이 그냥 매수만 했겠어? 매도와 매수가 겹친 거지. 그래서 순매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한 명이 고스톱 치는 것처럼 한 명이 팔고 한 명이 산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소형주에서 오늘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한번 볼게요.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에 뭐 시가총액이 좀 낮은 거 2,800억짜리 거래가 좀 터져 있는 거 세종메디칼은 얼마야? 아 여기 220억 걔는 그렇고 뉴프렉스는 얼마야? 2,100억에 2,300만 주 터졌죠. 2,100억짜리 오늘 거래대금 얼마를 터트리는 거예요? 2,100억짜리를 2,000억을 터트려놨어. 근데 2,100억짜리 2,000억 터트려놨는데 저 친구가 대주주한테 물량 불려가지고 매매가 형성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그죠? 이 기준에 와 기간이 뭐 5만 주 사서 주가 올라서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 매도와 매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의 기준에 2,300만 주짜리 외국인들 그 형성돼 있는 물량이 얼마예요? 15% 수준 되려나? 뭐 기간까지 합산하면 한 15% 그나마 관여도가 일부 있네. 15%라도. 아예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개인들끼리 매수매도. 그럼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거야. 흔히 시장에서 얘기하는 큰 형이 들어왔어요. 형님들이 뭐 했어요. 뭐 세력 형이 이거 매집했어요. 헛소리들 하잖아.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주가 조작이지. 어찌됐든 매도와 매수의 관여도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매도 들어왔다 다 나갔어요. 대부분이. 응? 그러니까 고빈도 거래라고 있다 그랬죠. 매수매도. 그 고빈도 거래 시스템 매매 기준으로 매매하는 쪽이 방향성만 윗방향으로 치고 들어 올려주고 개인들 따라붙으면 기계적으로 매수매도 하면서 틱치기해서 다 물량이 떠넘겨진. 관여도가 없죠. 소형주는. 그래서 소형주의 기준에서는 메이저의 수급이 없기 때문에 거래 대금을 보는 겁니다. 거래 대금이 터져 있는 쪽. 응? 거래 대금이 터져 있는 쪽. 소형주가 아니더라도 HLB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메이저들 수급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만 뭐 HLB나 이런 종목군들도 거래 대금을 놓고 보는 거죠. 왜? 대주주 지분 10%뿐이 안 되잖아요. 대주주 지분 10%뿐이 안 되는 종목 무슨 뭐 외국인들이 매집을 때려야겠어 어떻게 하겠어요. 단기적으로 7%는 샀어요. 단기적으로 7% 수준 890만 주, 900만 주까지는 샀었는데 지금 좀 물량이 나오고 있고 퍼센테이지로 7% 가까이 되는데 유통 물량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집의 기준을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9월 이후에 매집이 돼 있어서 그걸 해석해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HLB다 하는 경우에는 그냥 거래 대금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 기관 매수 들어오는 게 어떤 성향이에요? 대부분이 공매대차 상한 부분이 안 돼요. 누적적으로 올라갈 때도 주가가 올라갈 때도 개인들이 산 게 없어. 개인들이 물량을 뺏기면서 주가 올라간 게 없어요. 다 그냥 개인들이 산 거지. 박순혁 같은 애들 얘기 들어서 눈탱이 그냥 맞고 끝까지 그냥 개인들이 사고 지금은 이제 물량이 빠지잖아요. 개인들이 뺏기고 있죠. 그 뺏기는 게 뺏긴다는 표현보다도 개념이 일단 공매대차 상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의 기준은 매집이 돼 있거나 그런 부분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낮에 교육해 드릴 때 뭐라 했어요? 2월 초순에 매수 들어온 게 몇 퍼센트? 3% 들어온 거예요. 그 3%도 대단하다라고 치고 단기 수급 보면서 변동성 매매 스타트를 잡아드린 거고 거래 터진 시점부터. 그래서 이런 종목은 무조건 누적 수급을 보는 게 아니라 아니 수급 논리로만 따지면 또 시가총액 40조를 넘긴 종목에 외국 기관이 안 사면 어떻게 주가가 올라? 박순혁 얘기처럼 야 이거 바보 같은 기관들 이게 아니지. 무슨 바보 지보다 다 똘똘한데 윤정도보다도 훌륭한데 기관 투자자들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나. 그래서 결론은 이럴 때 기준은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느냐. 그럼 대형주의 거래는 5MA, 20MA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변동성이 이렇게 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장 거래대금 최상에 올라오느냐. 거래대금 정점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런 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하여간에 아까 올려드린 동영상 좀 보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의 수급 기준에서 두 가지의 내용이 하나는 지금처럼 대형주로 분류가 된다라도 매집이 들어오지 않는 종목군들 그건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라고 했을 때 거래 대금의 기준을 잡니다.
거래대금이 최상에 올라오지 못하는 한 걔는 안 된다. 얘 끝내준다는데요. 그건 다 심리다. 심리는 10% 수준 미만이다. 결국은 그걸 바탕으로 메이저가 살 거냐 팔 거냐의 기준뿐이 없다. 어제도 전화가 와서 전화를 하는 도중에 얘기했잖아요. 방송 관계자, 고위급 방송 관계자가 타사에 메이저급에 HLB를 이거 대박이니까 사시라고 감히 윤정도한테. 오늘 내가 무지하게 혼내줄 거야. 얼굴 보거든. 농담 반 진담 반 하면서 이게 어디서 감히 나한테 소설을 써. 당신 오늘 사라 했잖아. 샀으면 마이너스인데? 라고 하면서 농담을 할 건데 그게 다 심리라는 거예요. 5월 16일 날 FDA 승인 나온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시장에서. 근데 만약에 알고 있는데 그게 결렬되면 어떻게 할 거야? 승인 못해. 확인도 해야 돼. 하한가 나올 수도 있어. 이미 다 노출돼 있고 반영이 돼 있고. 그게 심리. 수급은 그걸 바탕으로 지금까지 9%까지 7%까지 들어왔던 거 그게 수급. 거기에 거래대금 터트린 거 그게 수급. 근데 HLB가 지금 거래대금도 둔화돼 있고 수급도 일부 빠져. 그러면 한 발짝 뒤로 가는 거예요. 왜? 거래도 없고 수급도 없으니까. 그게 수급인 거예요. 거래가 터지는 것도 수급,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이 메이저가 누적 순매수를 주면 쌍끌이든 외끌이든. 근데 이왕이면 쌍끌이가 좋다는 거죠. 왜? 누구나가 다 인정해야 돼. 한쪽 창구에서 그냥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실패한 성우하이텍이야. 한쪽 창구에서 한 3%, 4% 사버렸어. 그 다음에 누가 사냐고. 내가 사면 걔한테 두들겨 맞을 거 뻔히 아는데. 동진 세미캠의 흐름이 오슬람 임플란트에서 횡령한 이 부장이라는 친구, 그 친구가 동진 세미캠을 하루에 7%를 샀습니다. 하루에 7% 사고 지분 신고를 했어요. 이 정신 나간 애가. 나 잡아봐라지. 그 지분 신고했는데 그 동진 세미캠이 7% 하루 살 때 상한가를 찍어요. 그리고 꼬리 달고 내려옵니다. 상한가를 찍고 나서 꼬리를 달고 내려와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 물량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물량을 받은 쪽이 들어올린 거죠. 다 손절하고 나왔어요. 7%가 들어와도 주가의 기준은 혼자서 7% 샀다고 해서 누가 사줘? 안 사줘. 예전 DB하이텍도 마찬가지. 2014년에 2015년에 DB하이텍 SK 창고를 통해서 특정 창고에서 죽어라고 매수했거든요. 결국은요. 절대 그렇게 해서 특정 창고에서 매수 들어온 물량에 대해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안 사줍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 21년도죠. 21년도? 맞나요? 그렇게 오래됐나? 21년도 9월 이거 공시 지금 찾으면 공시 지금도 나와요. 장중 상한가 찍었다가 밀린 저 흐름 요게 하루에 7%. 그러니까 7%가 미치는 주가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거 그거 설명드리는 거고 대주지분 34%짜리에도 에코프로는 대주지분이 25%인가요? 그 상황에 공매도 기껏 나온 게 6%입니다. 그게 무슨 공매도가 에코프로를 그렇게 못 가게 했다고 악을 쓰는 건지. 15배 같죠? 공매도 나오는 기간에. 결론은 요 수급 범위가 메이저들의 수급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쌍끌이로. 특정 창고에서 매수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것도 기관들의 기준도 고르게. 그래서 원래는 자료 올려드렸으니까 짧게 끝냈어야 되는데 요렇게 이제 지금은 준비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마감 방송하려다가. 그래서 좀 다소 횡설수설도 되고 막 이것저것 막 합산됐는데 교육 자료는 명확하게 딱 그거에 대해서만 교육을 해요. 마케팅 1도 안 들어가고 그냥 딱 그거에 대해서만 교육. 대충 정리는 됐죠. 그냥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펀더멘털적인 거, 기술적 분석은 심리와 수급. 아닌데 내가 하는 기술적 분석은 일목균형인데 내가 하는 건 볼린저 밴드인데 파동 원리인데 그거는 전부 기술적 분석 내에 기술적 분석의 방법. 수급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일목균형 볼린저 밴드를 보는 거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매수 신호 전략이 8가지 나와요. 윤정두가 설정해 놓은 전략은. 시장에서 한 2-3가지 설명하나요? 뭐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넘어가면 뭐 상단 부딪히면 뭐 차익 실현하세요부터 해서 그 8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 볼린저 밴드의 중단, 또 이격이 좁혀지는 구간, 응집되는 구간, 또 상단을 돌파하는 거, 그게 결국은 수급이 들어왔니 안 들어왔니 그걸 따지는 거잖아요. 구름대를 돌파해서 쭉 뻗어 올라가는 거냐, 일목균형에서도. 모든 보조지표 다 똑같은 거예요. 파동 원리에 눌림목 받았다 돌림, 그럼 수급이 들어왔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게 캔들 빨간색이냐, 그럼 시작이 어느 가격에서 출발이 됐든 빨간색이면 어느 가격에서 출발이 됐든 어떻게 주가를 누군가는 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게 일주 월봉 다 분봉까지도. 파란색이야, 누군 팔았다는 얘기잖아, 누군가는. 그래서 캔들의 빨간색 파란색 캔들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샀니 안 샀니? 갭이 나왔어? 와, 굉장히 세게 샀는데, 혹은 굉장히 세게 팔았는데, 그거 수급을 보기 위한 거지. 두 번째는요, 이동평균선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이야, 또 우상향이야. 아니, 누군가 때려 샀으니까 우상향이겠지. 우하향은 누가 때려 팔았겠지. 그걸 보려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위니 아래니를 따지는 거지. 세 번째는요, 그래서 결국은 신뢰를 할 수 있어 없어? 저 양봉 음봉 또 우상향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어 없어? 그게 거래량 거래 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도 없이 찔끔찔끔 움직여봐야 이수베타시스 장중에 기분 좋게 44,000원대 초반까지 들어 올렸잖아요. 프로그램 수급도 뭐 한 10만 주 이상 되샀고. 근데 거래가 제한적이죠. 30만 주씩 터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미반도체 오늘 장중에 쭉쭉쭉 뻗어 올라오고 신고가까지 찍었죠. 거기서 따라 붙습니다. 다만 오늘 슈팅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왜? 거래대금 거래량이 전일 대비 못하니까. 5분봉 기준에 30만 주, 50만 주가 터져야 된다라고 했잖아. 안 터지죠. 동진세미캠 고점 신고가가 나오는데도 강력한 매수는 안 들어가잖아. 왜요? 거래가 실려있지 않은 고점 돌파니까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정점에 달하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를 전부 최고점에 잡아낼 수 있는 거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니까 실력이라니까. 병곡 1이라는 교육 내용이 있어요. 사상 최대치 거래가 터지고 주가가 반등이 나오거나, 혹은 사상 최대치 거래가 터지고 주가가 위에서 꺾이거나 밑에서 터지거나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병곡 1이라고 서양식 패턴 분석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시간짜리 9시간짜리 5강, 응? 9시간짜리 5강 45시간, 그것도 윤정도 지식을 다 해드린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중복 내용이 없이 그 정도의 기준이라면은 우리나라에 통용되고 있는 모든 기술적 분석은 전부 윤정도가 기준을 잡아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점과 바닥과 고점을 잡아내는 거예요. 저 거래대금이, 포스코홀딩스의 저 거래대금이 8조 원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찍은 날이에요. 저게. 포스코홀딩스의 시가총액의 10배, 저 당시 기준으로 8배짜리 삼성전자의 거래대금,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 21년 1월 11일 시장이 가장 과열돼 있을 때 하루에 8조 3천억. 그리고 삼성전자가 4조 원 한번 넘기고, 그리고 나서 3조 원도 넘긴 적이 없어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가 24일 날, 7월 24일 날 4조 터트리고, 종가는 양봉, 꼬리가 제한적이지만 장중에 고점 대비 9%가 빠진 거예요. 장중에 고점 대비 9%, 20% 등락 나오다가 4조 원 터지고. 어떻게? 그때 당시에 30%, 40%, 50%까지 채운 2차전지 차익 실현이지. 애꿎은 포스코 퓨처엠 그렇게 밀리지도 않았는데 전량 차익 실현. 상한가 찍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한가 잠깐 풀려 전량 차익 실현. 근데 이틀을 더 간 거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 다음날 강세, 그 다음날 또 상한가. 8조짜리가 3일 동안 더블이 납니다. 8조짜리가. 오버슈팅이지.
우리 메타방이었으면 그냥 이틀 3일 만에 그냥 100% 수익 청산이지. 근데 거기서 이렇게 꼬리를 달고 운봉으로 내려오면 저건 끝이라는 거예요. 저거는 수십 년 동안의 기술적 분석에 대한 약속이죠. 시장의 약속. 윤정도의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저게 8조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꺾인 거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5조가 터집니다. 시가총액 50조를 넘겼어요. 현대차 35조 할 때, 현대차 순이익 12조짜리가 35조 할 때 영업이익 1조? 그런 애가 50조를 넘기고 거래되면 5조 터뜨리고 꼬리 달고 내려온 거고, 에코프로가 4조 터뜨리고 꼬리 달고 내려온 거고, 포스코 퓨처엠이 3조 터지고 꼬리 달고 내려오고 음봉으로 떨어진 거예요. 저게 정점이에요. 그럼 바닥에서 돌리는 애는 누가 있니라고 했을 때, 최근에 뭐 그렇게 이뻐하지 않았던, 최근엔 별로 이뻐하지 않았었죠. 근데 이 삼성 SDI가 펀더멘털상으로 기술주로 설정했을 때 그렇게 나쁜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 SDI가 뭐 정점에서의 거래가 있었지만은 바닥에서의 거래 기준 잡았을 때도 변곡 1이 될 수 있는 거래가 월봉에서 터진 거고, 주봉에서 터지고 이제 계속 연속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터져주는 흐름이 나왔고, SDI가 여기서도 일봉에서도 보시면 어때요? 최근 내 없던 거래 대금이 터져줬죠. 그래서 저런 기준점들을 변곡 1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거는 윤정도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약속이라니까. 기술적 분석에 대한, 서양식 패턴 분석에 대한 약속. V자형이든 W자형이든 헤드앤숄더든 역헤드앤숄더든 모든 게 기본적인 약속이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발생이 되면, 그럼 결론은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것까지. 그냥 헤드앤숄더 떴어요, 하락이에요. 근데 들여다보면 헤드앤숄더가 아닌데 헤드앤숄더라고 막 그림 그려놓고, 쥐도 모르고 방송국 PD도 모르고 작가가 알아? 시청자분들 보시다가 아시는 분들은 짜증나니까 채널 돌려버리고, 근데 모르시는 분들만 당하는 거죠, 결국. 그 거짓말쟁이들한테. 누가 거짓말 잘하냐. 심지어는 캔들을 빨간색 양봉을, 자 오늘 양봉 잘 떴죠, 파란색 양봉 잘 떴죠,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 실수도 아니고 그냥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배우시고 정신 바짝 챙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갑자기 뭐 이상한 얘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오늘 할 게 많은데 큰일 났네. 빠르게 마무리를 칠게요. 그래서 교육 내용은 아까 2개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한미반도체는 이제 교육, 그 기술적 분석에 대한 교육으로 한미반도체를 예제로 넣어드린 게 있어요. 아마 9월 달이니까 주가가 얼마였을까요? 4, 5만 원 했나요? 작년 9월 기준이니까 얼마였어? 4만 원대 했네. 근데 지금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예제를 뭐 아무거나 1시간짜리 예제를 아무거나 올려서 했겠어요? 그게 하나의 교육이었는데 가장 핵심 종목을 해드렸지. 그게 8월 말 강연의 기준에 대한 온라인 교육이었죠. 8월에 110만 원짜리 강연의 교육에 대한 온라인 교육, 강연에 대한. 이번에 강연에 4월 13일 강연에 대한 온라인 교육은 없어요. 없고 기존의 교육 자료를 그대로 드릴 겁니다. 윤정도 교육 내용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평생 보실 수 있게 나눠드려요. 다른 데는요, 일주일 보게 해주고 한 달 보게 해주고 그러죠. 왜? 그냥 드렸다가는 오류를 발견하는 순간 100% 환불해드려야 되거든. 윤정도 건 오류가 없어. 증권사 임직원 교육 들어오고 대학 강의를 하는데 그 오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교육 내용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의 기준에서부터는 일단 그 전체적인 시장 흐름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방송에서 다 이제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거고, 제주반도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월등히 강하지는 않네요. 시간에서 전체 시장에서 좀 눌림이 나서 그러나요? 어찌됐든. 자, 수급 간단하게 먼저 빠르게 볼게요. 수급 보고 그 다음 범위 보고 그 다음 범위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기술적인 분석이나 추이 추세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수급, 아니 뭐 거래가 터지니까 움직이겠지, 그죠?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의 거래 대금은 항상 1위입니다. 시가총액 1위라고 항상 1위는 아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최상위를 다 장악을 했고, 심지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래가 없을 때 10위권 밖으로 거래대금 밀려 내려간 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항상 놓여져 있죠. 최상위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중에는 조금 뭐 5위권밖에 있다가도 마감 농쇼 때 물량이 있기 때문에 항상 최근에는 5위권 안에 항상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 항상 거의 대부분 1위고. 그리고 오늘 뭐 하이닉스도 수급 나쁘지 않은데, 누적적으로 작년 1월 이후에 하이닉스의 누적 수급은 우리나라의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입니다. 2위가 현대차예요.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1위는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 4위가 기아입니다. 그리고 쌍끌이 순매수 12위가 한미반도체예요. 작년 1월 2일 이후에 쌍끌이 순매수 12위가 한미반도체. 지금까지도 계속 매수. 시가총액이 12위는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가 좀 많이 미끄러졌는데, 기아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많이 밀렸어요 지금. 그렇지만은 사상 최대치 고점 이후의 흐름이고, 현대차도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고 LG와 거래가 너무 지금 둔화돼 있어서 회복되지 못해서 4월 포트 기준에는 얼마? 5%로 줄입니다. 그리고 KB금융 5% 유지, 한국전력도 10%에서 5%로 줄이고 나서 이제 총선 지나고 한번 또 다시 보는 걸로. 그러니까 정기요금 인상해서 흑자 전환되는 거가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잠시 총선 때문에 이제 정기요금 이제 동결시키는 부분들, 그 이슈 부분은 소진될 걸로. 오늘 이제 중요한 수급 범위 놓고 볼 부분이 이제 이수베타시스 수급이 손바뀜이 꽤 많이 나왔을 것 같다. 창구가 아예 대놓고 손바뀜이다라고 했는데 보란 듯이 외국인들의 매도로 집계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 손바뀜에 대한 그 흐름은 매도와 매수 양방향을 다 봐야 된다 그랬죠. 오늘 연기금은 일단 어찌됐건 최근의 추이 추세대로 연기금은 매수입니다. 뭐 적은 물량일 수도 있겠지만 8만 주 0.15% 9만 주 수준이 적진 않아요. 오늘 기준에. 그리고 금융투자는 누구예요? 금융투자는 증권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의 기준은 뭡니까? ETF, ELS 이런 그 상품들 있죠. 상품들에 대한 해치. 사모펀드는 누구예요? 말 그대로 이제 단기 성향의 수급. 기타 법인은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라이센스를 득하지 않은 투자업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 법인들을 기타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타 법인은 기관으로 집계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외국인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국계 기관 투자자고, 뭐 노무라형, 뭐 다나카형, 뭐 마이클형, 전부 그거는 기타 외국인. 예전엔 기타 외국인 그 집계가 없었어요. 근데 뭐 지금 생긴 거고, 기타 금융은 이제 스탁론이나 이제 뭐 저축은행 이런 쪽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 중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월등해졌는데, 오늘 그 외국인들 쪽이 116만 주 매도, 그리고 65만 주 매수예요. 그러니까 매수한 쪽은 매수를 했어요. 손바뀜의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케빈 형은 케빈 동생이지, 저보다 한 살 어리니까. 지금 꽤 오래됐죠. 지금 방 얻으신 지가. 한번 또 뵈야 되는데. 그래서 매도와 매수의 부분이 한 명이 사고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손바뀜이 꽤 있을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기관 쪽의 기준도 매도와 매수 부분에 방금 보신 것처럼 순매수 기준에 이제 연기금이나 소폭이지만 보험 투신이 일부 산 거, 투신도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바뀜이 좀 많이 있을 걸로. 그러니까 월요일날 개장 초에 수급 동향을 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누적 수급을 보시면, 뭐 외국인 기관의 누적 수급 부분에 이제 그 흐름
그러니까 이수베타 시스는 강조를 많이 들여왔기 때문에 최근에 주력 포트폴리오는 없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메타방에서 이쪽에서 또 수익을 한 20% 가까이 잡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9월 12일부터 작년 9월 12일부터 누적적인 그 수급 범위의 흐름이 JP모건, 시티그룹 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오늘 다 패고 나갔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JP모건이 오늘 장중에 매도가 있는 걸로 좀 이렇게 보여졌었는데 어제는 JP모건이 매수했어요. 또 20만 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고 팔고 오늘 분기 말이기 때문에 형성돼 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분기 말 효과 부분에 이제 그 사고 팔고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그러면 분기 말 효과 지나고 나서의 흐름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9월 10일 이후에 연기금이 막말로 때려섰어. 주력 중에 하나죠. 외국인이 이제 370만 주에서 줄었고, 그러니까 막연히 외국인이 오늘 팔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외국인도 시티그룹 쪽에서 들어온 외국인이 있고, JP모건 쪽, 그다음에 최근에 무슨 뭐 골드만삭스부터 해서 BNP 파리바까지 다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꼭 매도를 한 것처럼만 표현을 하니까 그것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가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옆에도 가지 말란 말이에요. 방송 나와서 오늘 외국인이 한 50만 주 팔아가지고요.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그렇게 매매했다면 다 깡통이지. 자, 오늘 외국인들이 한 50만 주 순매도를 했지만 비중으로 따지면은 뭐 0.8% 수준이고 그리고 외국인이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와 매수가 있습니다. 주력적으로 갖고 있는 뭐 CT나 JP모건 쪽에서 물량이 나왔다 해도 소폭만 나왔으면 됩니다. 나온 이유는 뭐 차익 실현 욕구도 있고 그리고 분기 말에 대한 상품 정리 기준도 있을 겁니다. 그럼 상품 뭐 다시 채울 때 뭐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주력적으로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 위주로 매수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오늘도 뭐 연기금은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는 뭐 ETF나 이런 상품이라고 말씀드렸고 보험이 자체 계정으로 매수가 있고 투시는 위탁자산 매수가 있었고 사모펀드 일부 차익 실현했지만 뭐 나머지 물량이 있고 차익 실현한 만큼 다시금 재편입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수급을 얘기하려면 그렇게 얘기해줘야지 무슨 외국인이 50만 주 팔았고 주가 빌렸어요. 뭐 어쩌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640만 주를 개인이 뺏기고 있는데 6,320만 주짜리면 10% 이상이 뺏긴 거예요. 물량을 적지 않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다 패고 나가겠대. 그것도 아니야. 단기적으로 1월 22일 이후에 공격적으로 유입됐던 그 물량들 감안하면은 1월 22일 이후 3월까지 누적적으로 보시면 개인들 360만 주 뺏겼죠. 약 6% 가까이 뺏긴 거예요. 근데 매매 평균 단가를 한번 보시면 35,000원 수준이야. 35,000원 수준. 그러면 지금 주가가 7,000원이면 프리미엄이 높느냐? 6% 매수했는데 프리미엄이 어떻게 높습니까? 높은 게 아니에요. 360만 주. 그것도 손바뀜의 기준이라고 그랬죠. 올해 들어서 1월 20일 이후에 투신이 가장 많이 샀고 연기금이 좀 팔았네요. 연기금이. 근데 오늘 기준에 연기금은 대샀죠. 주가 밀릴 때. 매수 평단이 10% 이상 매수했을 때의 기준으로 따지면은 평단이 33,000원. 그럼 우리는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어떻게 잡아드려요? 10% 이상에서는 50에서 100% 들어올린다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66,000원까지도 목표 주가 나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1월 22일부터 해서는 하루에 이렇게 50만 주의 매도 겁내실 필요가 없는 게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프로그램 통해서 들어오는 게 하루에 120만 주 그렇게 들어왔어요. 가장 최근에 100만 주. 쌍끌이로 하루에 180만 주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2.5%가 넘어요. 그 매수 평균 단가가 제가 35,000원 얘기했잖아요. 최근 거래가 빵 터지는 그 흐름 속에 평균 단가가 높아져서 얼마? 36,250원. 개인들 매도 기준이. 그럼 6%면은 30에서 50%를 들어 올린다고 우리는 설정을 합니다. 50% 기준 잡으면 18,000주, 18,000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55,000원. 매집의 목표 주가 55,000원인 거예요. 그들이 들어오면서 올려놓으면서의 그 기준이 잡혀야 대팔 때 차익 실현도 나갈 수 있다. 그런 논리예요.
매집이 들어온 것만큼 수급이 유동성이 그 가격대 유동성이 감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축소가 되니까 주가는 당연히 강세를 띠게 되고 어느 시점에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지지 않는 한 그 강세 흐름은 당분간 지속이 된다는 거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밀리는 흐름에 있어서는 여기서 더 밀리면은 이제 손절이 되잖아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방어하는 쪽과 또 신규 또 매수하는 쪽 그리고 차익 실현하는 쪽과 상품을 일시 정리하는 쪽 그 힘의 강도에서 이제 어느 쪽이 이길 거냐인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업황이나 모든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윗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맥락에 좀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범위에 뭐 제주반도체는 이제 설명드렸었고 누적 수급 범위에 대해서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시간에서 강세를 좀 띄다가 지금 뭐 상승폭이 대부분 다 훼손이 됐는데 좀 크게 보면 의미는 없고 가온칩스도 일단 프로그램 매수 수급만큼 들어와 있는데 여기도 손바뀜이 좀 있을 거고 그래서 JP모건 쪽하고 전일 두 군데 창고에서 이렇게 뭐 나눠서 좀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 물량이 소진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추가 매수가 들어오고 주가 놀림폭은 좀 과했고 그러면은 주봉상의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면 매우 탄력받을 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9% 많이 밀렸는데 저기도 조금 강합니다. 0.5%대 물량의 조정이 좀 깊죠. 삼성 SDI의 연동이 좀 돼 있는 흐름인데 삼성 SDI 추이 추세 보고 대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진 세미캠 거래가 수반돼야 됩니다. 최소 1,000만 주 정도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야 3월 21일 날처럼의 탄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소 1,000만 주. 추세 강화는요. 700만 주만 나왔대. 추세 강화를 놓고 본다면. 원익 IPS도 오늘 수급이 들어온 만큼 들어 올려진 거죠. 들어온 만큼. 그래서 또다시 추가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고점 넘기고 슈팅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80만 주 들어온 외국계에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쌍끌이로 100만 주 들어왔는데 뭐 월요일 날 더 이상 안 사겠다. 나는 살 만큼 샀다 해버리면 이제 조금 눌림목이 계속 나온다는 거고. 근데 저거는 이제 수급 논리 나중에 다시 해석해서 설정해 드릴게요. 이오테크닉스 마찬가지고. 이 업체 끝내주고요. 얘가 어떻고요. 얘가 막 끝내주는 그거는 다 심리. 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차분차분 놓고 보시면 뭐 크게 무리 수 없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 아우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저도 힘들어 이제 목도 아프고 긴장이 풀리니까 그냥 피곤함이 한꺼번에 확 밀려오고.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는 이제 오픈을 해야 되니까 지금의 기준은 한번 설정하면 이제 또 한 달 동안의 기준이 잡히는 거니까요. 그죠? 우리가 4월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65세 그럼 65번 24년 (04월) 포트 그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설정을 해드렸던 부분이 일단은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기준을 좀 분산을 하자. 삼성전자 그렇게 약한 애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2020년 10월, 11월, 11월, 12월, 1월 3개월 동안에 실질적으로는 11주 동안에 삼성전자의 상승률이 75% 나왔어요. 75%. 근데 막연히들 삼성전자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다른 종목을 사요. 제주반도체 이런 걸. 안 돼요. 제주반도체는 말 그대로 변동성 매매를 가져가는 거지 걔를 어떻게 삽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에. 그래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이제 원래 삼성전자가 위에 있어요. 삼성전자 위로 넣어놓을게요. 당연히 뭐 위로 들어가 있어야지.
비중만 당연히 이제 그 삼성전자가 10%고 하이닉스가 45%, 그다음 현대차. 그럼 뭐 매매할 것도 없는 거야 사실은. 저렇게 세 종목에 80%면은 끝난 거지 뭐. 뭔 매매를 해요. 다만 나는 매매가 원활해. 그래서 난 매매도 좀 하고 싶어 라고 하셨을 때 주력 포트 채워 놓으시고 나머지 범위에서 주력 포트 채워 놓으시고 나머지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을 한다. 묶어서 같이 하지 마시고 계좌를 그냥 편안하게 뚫으세요. 그렇게 해서 계좌 뚫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단가 부분이 오늘 종가로 기준을 잡는 거잖아요. 얼마요? 82,400원. 그렇게 해서 10%면은 몇 주가 되나요? 1,000만 원 가상계좌 1억으로 설정을 하고요. 1,000만 원 나누기 82,400원 해주면 121주가 나온다. 그럼 120주라고 할게요. 그리고 하이닉스 얼마입니까? 오늘 종가가 하이닉스 종가가 18만 3천 원. 그러면은 45% 비중까지 채운다 그랬죠. 이거 뭐 멋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막말로 공식적으로 이런 포트를 짰는데 아니 세상에나 이 포트폴리오가 붕괴가 되면은 뭐 막말로 뭐 마케팅이 되겠어? 뭐가 되겠어? 그럼 막 소형 잡주 가지고 막 어떻게 그냥 막 휘둘리려고 해야지. 근데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실질 수익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46주 246주 좀 애매한데? 그럼 얘도 그냥 121주로 그대로 해요. 그렇게 하고 현대차가 오늘 종가 기준이 23만 3천 원. 얘가 25% 비중을 채운다 그랬어요. 과하게 밀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500만 원 나누기 23만 3천 원 해주면 107주. 그리고 LG화학 5% 잡는다 그랬어요. 5% 43만 9천 원. 5% 500만 원 나누기 43만 9천 원 해주면 11주. 그리고 KB금융이 얼마예요 지금? 6만 9,500원. 뭐 다 좋은 가격이네. 너무너무 좋은 가격이네. 지금 3월달 포트 수익률이 8%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에서 대부분 다 잡아준 수익, KB금융에서도 잡아준 수익인데 나머지 쪽이 이제 눌림목 받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요. 계좌 수익 다른 쪽이 다 커버해줬고 이제 이쪽 눌림 받은 쪽과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추가 강세 그 부분이 뭐 훌륭하죠. KB금융 72주. 그리고 한국전력이 몇 주? 현재가가 22,000원. 너무 과하게 밀려가지고 역시 여기도 500만 원 나누기 22,000원 해주면 227주. 그리고 이제 한미 반도체 얼마? 종가 기준이 13만 3,700원. 나누기 500만 원 나누기 13만 3,700원 해주면 37주. 그래서 이렇게 되면 1억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전력 정도의 206만 원 정도, 230주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이제 그 1억 계산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캡처해서 이제 올려드릴게요. 유무료방 다 올려드릴 테니까 원고 작업하시는 분 오늘 이거 그 주셔야 되는 거 알죠? 방송 제로로 해가지고 갖고 나갈 거니까 4월 포트폴리오 이렇게 설정을 주시면 됩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 기준에 어떻게든 합류를 하세요. 합류를 하셔서 지금 뭐 어제까지 기준에 메타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익 범위가 어제 기준에 72%, 오늘은 좀 깨먹었어요. 수익을 많이 깨먹었는데 어쨌건 뭐 60%대 수익이 일단은 뭐 유지가 됐고, 그 정도 수익은 다음 주 기준에서 뭐 변동성 매매 기준이 잘 설정이 잡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포트폴리오 기준에 11월 달, 작년 11월 달 이후에 48%의 수익, 그리고 2월 포트폴리오가 28%의 수익, 3월 포트폴리오가 8% 수준 7.95 수익, 그리고 이제 4월 포트폴리오가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주력 포트폴리오 채워놓고 나머지 변동성 종목 들여다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동영상 전략 올려드립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설정 잡으시면 되겠고, 제주 반도체 다시 뭐 상승폭을 일부 키워놓네요. 결론적으로 비중이 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80% 굉장히 집중이 된 건데, 그만큼 시장 지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시장 지수를 매우 긍정적으로, 이번 달에 시장 3,000포인트 넘긴다고 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5%를 땡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월 기준에 그 두 종목이 15%만 땡겨주면은 월 계좌 수익 15%면은 땡큐 한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을 더 바라는 거야? 그거는 더 바라시는 수익은, 그렇다면은 별도 계좌를 주력 포트폴리오 채워놓고 나머지 일부만 가지고 별도 계좌를 채워갖고 보셔야죠. 그렇게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28% 수준일 거예요. 지금 전체 영업이익 비중은 뭐 그거보다 월등히 큰데, 지금 삼성전자가 29%. 무슨 말이냐면은 전체 시가총액이 우리가 얼마입니까? 전체 시가총액이 지금 저도 봐야 돼. 2200조, 코스닥이 430조, 그렇게 해서 2600, 2700조가 안 돼요. 엔비디아 하나가 3000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강세 이거를 따지면 안 되고,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을 합쳐도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못 미쳐. 그 정도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으로 부각이 됐다. 3000조 수준이거든. 1000조에서 3000조 실적을 바탕으로, 성장을 바탕으로. 그래서 엔비디아 얘기를 하는 거고, 글로벌 시장 3위입니다. 시가총액이. 사우디 아람코도 제껴요, 걔가.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테슬라는 미국 시가총액 10위에서도 이탈된 지가 한참 됐어요.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와 있었죠, 작년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삼성전자 100원당 시장지수 1포인트가 움직여요. 오늘 1600원 올랐죠. 1016포인트가 삼성전자 땡긴 거야. 근데 시장은 보합이야. 나머지가 못 오른 거지. 마이너스가 난 거지, 나머지가. 그 왜 나머지 쪽에서 답을 찾냐고. 삼성전자를 보셔야지. 결론은 얼마 전까지 27%대 수준이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29%로 딱 올랐습니다. 22.8, 6.2. 어마어마하죠. 이들이 15% 움직이면 시장 얼마? 10% 들어 올려진다. 시장이 10% 가면 얼마? 얘네가 15% 올라온다. 그럼 누가 먼저예요? 뭘 누가 먼저야? 얘네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올려지는 거지. 시장 지수가 별도로 따로 지들만 그냥 가위바위보 갖고 3000포인트 가면은 그때 돼서 아이고 시장 3000포인트니 나도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고. 시가총액 비중 방식이기 때문에 극대형주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견인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머지가 아무리 까불대봐야 안 돼. 황금 대바닥줄 뭐 하려고 찾고 있어 지금 시장에. 건설주를 왜 볼 것이며 조선주를 왜 봐요? 대바닥줄에 실적 끝내준대.
역사적인 실적을 낼 수 있어요, 조선주가? 30년 동안에 선복과행 이후에 30년, 25년, 20년 아무리 빨리 잡아도 그게 아닌 이상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고 있는 하이닉스나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이에요. 삼성전자가 9만 원대, 역사적으로 9만 원대 거래가 거래 날짜 기준으로 4일인 것뿐이 안 돼요. 4거래일. 8만 5천 원 이상에 거래된 것도 얼마 안 돼요. 8만 원 이상에서도 얼마 안 됩니다. 실질 사상 최대치 지금이. 예? 맨날 월봉 보여드리잖아요. 응? 새로 오신 분도 라이브 방송 접속하시는 거 명확하게 잘 알려드려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이 월봉 차트 실질적으로 보세요. 9만 원 이상 8만 5천 원 이상 얼마나 거래가 있어? 없어. 8만 원이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고점인 거예요. 8만 원이. 근데 무슨 기사거리 보면은 동학개미 다 죽인 삼성전자식으로 믿고 샀는데 삼성전자 언제 원금 회복? 정신 나간 애들은 어떻게 그따구 기사를 쓸 수 있어? 그러니까 훌륭하신 기자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애들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검증 안 된 애들 사이버 언론사 조그만 데서 그냥 기자증만 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지 머릿속에 대도 않는 생각 막 집어넣어서 기사 쓰는 거. 삼성전자 언제 원금 회복하나. 사상 최대치 신고가 수준이라고. 저 최고점이라는 거는 잠시 걸쳐졌던 흐름이고 그 이후에 충분히 추가 편입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 그거를 또 물타기란 단어를 써요. 천박스럽지 않나요? 물타기란 단어. 좀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케이블 경제 TV가 단어 다 그 망쳐놓은 거야. 자, 일단 어찌됐건 저도 한계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매우 긍정적인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더라도 문제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 뭐 지금까지 영상을 딱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유튜브 찾아오시고 그 유튜브에서 동영상 전략 다 들여다보시고 오늘 영상 링크 나오면 이거 꼭 까먹지 말고 오늘 영상을 꼭 올려주세요.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기준에 어제자 한미반도체 장중 실시간 전략 있죠. 그걸 일단 올려드리세요. 지금 까먹지 말고 지금.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단 지금. 어제도 내가 분명히 녹화 뜨면서 분명히 얘기해서 요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방송하면 미루지 말고 지금 무조건 이거 잘라서 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제도 장중에. 결국은 또 나중에 할게요 하고 결국은 안 자른 거 아니야. 지금 하루에 몇 가지 지금 해주세요 하는 거 몇 가지 없으니까 지금 2가지. 하나 유튜브에 한미반도체 어제 장중 영상 그리고 이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이거 방송하면 2장 지금 그렇게 해서 동영상 참조하시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아시겠죠? 찾아오셔서 강연에 신청 서두르셔야 되고 이제 10분 정도만 하려고 해요. 최대 15분 4월 13일 그리고 이런 수익 범위들 가져가시고 자산 1억 이상이신 분들은 제발 좀 부탁인데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설명 듣지 마세요. 방송 보고 전화하시는 거잖아.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VVIP. 문자반하고 VIP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어딨어. VVIP는 VVIP지. 그냥 수익이 목적이시면 VVIP로 오시고요. 1억 이상이신 분들은. 1억 이하이신 분들은 과금에 대해서 불편하시잖아요. 아니 돈 벌어서 윤종 다 줄 거야. 그러니까 VIP 방에서 조금 벅차시더라도 VIP 방에서도 충분히 매매하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하시고. 그러면 이제 1억 이상이신 분들도 그럼 나도 VIP에서 해보고 싶은데 1억 이상이시라면서요. 수익이 목적이시죠. 그럼 무조건 VVIP 방으로 오세요. 끝. 나도 설명 못하는 VIP, VVIP 문자반의 차이점을 우리 직원분들한테 설명하고 어떻게 들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신 없어지고 아이 그럼 내가 그냥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VVIP방으로 오셔서 수익을 목적으로 기준을 잡으십시오. 자, 영상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3월 아주 긍정적으로 잘 마감됐습니다. 시장 대비 2배 수익, 그리고 4월도 그 이상의 수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